안녕하세요. 오늘은 설 연휴 마지막 날 2월 14일입니다. 여기는 강릉 구정면 학산리입니다. 보시다시피 굴산사지 단간지주가 있는 곳이고요. 정오입니다. 해가 뜬 저쪽이 남쪽이라고 하니까 이 태백산맥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산이 남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요. 보통 이제 남쪽 햇빛을 받기 위해서 남쪽으로 보고 건축을 짓고 하지만은 한국은 특히 부석사 같은 경우 건물들을 보면은 그 산세에 맞게 위치에 맞게 되잖아요. 무조건 남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이 구정리라고 하는 이 학산리라고 하는 것은 구정 우물 정자, 또 우물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내지는 네모 반듯한 모양의 땅, 다시 말해서 산이 전체로 포근하게 감싸면서 넓은 평원이 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이 많은 풍요로운 곳이다. 먹고 살기에 풍족한 곳이다. 다만 먹고 살기에 풍족하다는 말의 의미 속에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존재지만은 외부의 적들한테 있어서는 호시탐탐 침략의 침범의 대상일 수가 있는 곳이다 라는 말이 들죠. 또 학산, 학이 거하는 산, 학이 장수 또는 청순, 고결을 상징하는 의미도 되고, 또 장수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학이 여기 말 오겠어요. 더위를 예를 들면은 추위를 피해서 또는 먹을 것을 찾아서 이곳에 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학의 입장에 봤을 때도 먹을 곳이 풍부한 곳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 남쪽 산은 하나의 보호막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 산을 바라보는 개념이 아니고 어디로 바라봐야겠죠? 탁 트여져 있는 남쪽, 북쪽, 죄송합니다. 북쪽을 바라보면서 남쪽을 병풍처럼 배산으로 하면서 저쪽을 북쪽을 바라보는 그런 산세가 되겠고요. 옆쪽으로 예를 들면은 자총령 우베코 개념처럼 나지막한 산이 또 보호하고 있는, 감싸는 그런 형상, 이것도 마찬가지 금계포란형의 형상을 가지는 곳이다. 그리고 지금 이 단간지주라는 말의 의미 속에서는 절터였다, 절의 입구였다는 부분들인데, 그러면은 저 단간지주가 이쪽이 얼굴이냐 아니면 등이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 단간지주가 후대에 옮겨진 것이 아니고 처음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 모습은 뒷모습이다.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 보여지는 요게 천하대장군 남자 양근석이고, 왼쪽으로 보여지는 사진상에서 보여지는 것은 지하여장군 그 음근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저 멀리 보여지는 저 산이 안산 이 개념이라고 봐져요. 아주 동그랗게 쏟아져 있는 부분들인데, 주로 이제 오행상으로 금형, 항아리 또는 사발 이런 모양이 엎혀져 있는 거고, 세 금자가 재물, 금을 상징하니까 재물을 희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 산을 주된 안산으로 바라보면서 요 단간지주가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배산이라는 관점에서 남쪽에 있지만은 어떤 산이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디를 그걸로 앉히면 되겠어요? 1번 이 산, 2번 요 산, 3번 제일 높은 봉우리, 어느 것 같아요? 저는 요 2번으로 봤는데, 요 가운데 포근하게 쌓여져 있는 동그란 편안함, 산맥의 어떤 형성이 그대로 가지가 내려앉는 여기를 봤는데, 이 단간지주는 요 제일 높은 봉우리를 배산으로 주산으로 해서 앉혔습니다. 그래서
저 단간지주는 저 제일 높은 봉우리, 전봇대 위에 위로 보여지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등으로 하고, 저기 보여지는 저 멀리 보여지는 저 야트막하면서 봉우리처럼 나는 저기가 북쪽으로는 제일 높은 봉우리예요. 저기를 바라본다. 즉 저 산을 바라본다는 말은 금형이니까 재물을 바라보고, 또 부귀 풍요를 희구하는 간절함이 바라져 있다. 그리고 또 실제 이 넓은 평원이 전부 다 논 지금은 논인데요. 그 당시에도 논이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산이라는 말의 의미도 됐고, 구정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서도 예를 들면 지명 속에 있는 그 동네 강릉의 그쪽에 있는 네모 반듯한 땅, 뭐 이런 개념이고, 또 정자, 우물정이라는 말은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개념이죠. 물은 또 생명수, 또 여성의 어떤 그것을 상징하니까 그런 의미도 되겠고, 그래서 이런 단간지주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고인돌, 입석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뭘 상징하겠어요? 하나의 권력, 권위, 이런 부분들을 상징하겠죠. 까불지 마. 그래서 외세의 침략, 외부의 적들로 하여금 이 단간지주만 봄으로도 함부로 찝적될 곳이 아니구나,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한 권력,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모양 자체가, 이게는 굴산사지 단간지주는 고려 통일신라 고려 말에 축됐다라고 그래요. 그 석질 자체가 좀 거칠어요. 주변 그 표면 자체가 거의 정으로 이렇게 찌은 흔적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져 있고, 밑에 기단이 없는 걸로 봐서는 후대에 계속 이렇게 이 땅도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로 봤을 때는 많이 독과진 거죠. 근데 여기다 더 독과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단은 저 밑에 땅 속에 파묻혀져 있을 것이다. 지금 높이가 5m 40cm라 5m 40cm라고 그래요. 그리고 높고 한데 뭐 글쎄 그렇게 막 멋지다, 돌 자체도 좀 귀족돌이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안 들지만은 그래도 크기 자체가 이렇게 5m가 넘는 단간지주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게 아닌가 라고 봐집니다. 후석사 단간지주도 아주 조그맣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는 바로 저 두 개의 돌 사이, 석주 사이로 보여지는 저 멀리 보이는 저 안산이, 저기를 바라보면서 이 단간지주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는 저기 제일 높은 봉우리를 뒷백으로 하고 있다. 저 산맥이 가지고 있는 웅장한 그런 파워를 뒷배경으로 하고, 저 안산을 바라보면서 외부의 침략이나 어떤 침입으로부터 막아내고, 또 내지는 저 안산을 바라보면서 여성의 유방 같기도 하잖아요. 생명, 영원한 영생, 남아, 이런 선호사상, 이런 개념도 추구되어 있으면서 재물을, 풍요로움을 희구한다. 그래서 학산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장수, 순수, 고결도 상징하면서도 먹을 것이 많다, 이 새들한테도. 하물며 사람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입석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그랬지만 고인돌 이런 것처럼 결과적으로 남근을 상징한다. 남자라는 말은 노동력의 의미도 있겠고, 파워 또는 군사, 일꾼, 권력의 의미가 다 그대로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여지는 게 남근석, 왼쪽이 여근석이라고 봐지고요. 요 둘 석주 사이 간격은 한 1m. 요 돌 하나의 길이는 직경은 한 90cm 정도로 상회하고 있고, 옆 모습은 옆은 한 1m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이에 있는 그 구멍은 거의 뭐라고 그러나요?
거의 기계로 드릴로 뚫은 것처럼 거의 동그랗습니다. 그 시대에 처음 축조됐을 때 한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 편에 보여지는 게 남자, 오른쪽이 여자가 되겠다. 그리고 보다시피 이 넓은 평원 중에서도 저 멀리 저 봉긋한 여성의 유방 같은 조기를 바라보고 세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 연휴 풍요로운 그런 날이죠. 1년에서 그래도 설날, 그다음 추석이 가장 그래도 먹을 게 풍요로운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이번 겨울이 유난히 추워서 제 입장에서는 겨울이 겨울 같아야지 코로나도 물러난다. 근데 뭐든지 너무 추워도 문제, 너무 더워도 문제다. 근데 지금 이 입춘이 지나면서 날씨가 풀리긴 하는데 뭐 사만사온의 현상의 하나라고 보긴 하지만은 골이 깊으면은 또 그만큼 봉우리도 높은데, 글쎄요, 날씨가 너무 지금 따뜻해져서 거의 뭐 4월 춘3, 4월 날씨 같은 날씨가 되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코로나가 다시금 또 태동할 수 있는, 활개를 칠 수 있는 날씨 기후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 한의사다. 바이러스만 보는 게 아니다. 이런 기후라든지 운수, 운기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날씨가 너무 추운 것도 좋았지만은 서서히 추워야 되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웠다가 갑자기 더워지면은 특히나 노인층들,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 사이에 있어서 이런 외부의 날씨의 환경에 민감하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외감, 감기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이 된다. 예전에 대부분 이렇게 날씨가 추워서 겨울에서 봄으로 간다든지 또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환절기 때 많이 부고가 생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고 같은 상황도 생기는데,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또 지금 앞으로 2주 후에 상황들이 좀 우려되기도 한다. 또 여러분들은 뭐예요? 사회적 이동을 많이 해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싸돌아다녀서 예를 들면은 뭐 부모님 집에 갔기 때문에, 조상집을 찾았기 때문이다라고 하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회적 이동이 문제가 아니다. 마스크를 안 쓴 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날씨 환경의 영향들이 크다. 그리고 코로나보다는 경제가 더 크다. 이런 정치적인 이제 4월 달에 이런 서울 부산 시장 선거, 내년 4월 달에 대선을 앞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런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 있어서 이 코로나를 하나의 그걸로 발판으로 정치적인 무기로 활용하기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국을 그대로 이어갈 것을 원할 것이고, 반대로 그것을 반하는 야당 입장에서는 또 다른 헤게모니를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똑같은 그걸 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여당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인체파동원리 오작동 해결체는 시소의 반대편이잖아요. 따라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야당 같은 경우에 이상은 코로나가 아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계속 쥐어가는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계속 상황을 몰고 갈 것이고, 지금 경제가 문제냐, 심한 얘기로 생명이 문제다, 이런 관점이겠지만은,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판을 다시 뒤엎기 위해서는 코로나 봐라, 확진자 수가 중요하냐, 사망자가 별로 많지 않느냐, 30대 이하로는 사망자가 별로 없지 않느냐, 뭐한 얘기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집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어찌 보면 통제가 가장 잘 돼 있는, 격리가 가장 잘 돼 있는 그런 곳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또 내지는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 사망률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대책, 이원화 대책으로 가야 된다. 40대 이하의 사망자가 거의 없는 분들한테는
휴교가 답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개교를 해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고연령층을 상대로 해서는 말 그대로 이런 예방 백신, 백신 접종을 통해서 활용해져 나가는 이원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정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시골 한의사 남창규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근처에 테라로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테라로사만 가지 마시고 잠시 차에서 내려서 이곳까지 걸어서 들어오셔서 이 자연의 기운도 느끼면서 멍도 때리시다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귀경하시는 분들 안전운행 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골 한의사 남창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